네, 안녕하세요. 최규문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그 페이스북 페이지를 기반으로 한 그 광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그 기초적인 작업들, 크게 그 다섯 개 챕터로 나눠서 해봤는데요. 오늘은 거기서 이어서 이제 심화반입니다. 제가 이거 원래는 고급반까지를 편성해서 지금 전체 한 15시간 정도 과정으로 오프라인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내용은 그것과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이게 이제 오프라인이 아닌 그 온라인 과정으로 이렇게 동영상으로 여러분과 만나다 보니까 조금 더 그 디테일한 시연 혹은 좀 더 적나라하게 그 현장에서 사례를 가지고 해주는 부분들이 마음처럼 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클라이언트들 자료들이 나오거나 그런 뭐랄까 노출될 위험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최대한 좀 자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교육이라 그런 부분들 좀 양해를 좀 구하고요. 일단 오늘부터 아마 크게는 그 4시간, 4시간, 그러니까 한 8시간 정도에 걸쳐서 심화반 5개 정도 챕터를 나갈 건데요. 핵심은 그겁니다. 이제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 그 페이스북에 그 페이지를 기반으로 해서 광고를 어떻게 하는지, 또 페이스북에 광고를 하려면 결국은 뭐를 만들어야 된다? 추적 픽셀을 기반으로 해서 맞춤 타겟을 생성을 해야만 실제 페이스북에 쓰는 광고비가 아깝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 얘기를 꼭 좀 말씀드렸고, 그래서 웬만하면 페이스북 광고 절대 하지 마시라. 어떤 경우에? 픽셀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내 홈페이지나 내 블로그나 내가 운영해야 되는 쇼핑몰에 픽셀이 설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페이스북 광고를 하는 것은 상당히 마이너스다. 돈이 아깝다. 이제 이런 얘기를 특별히 강조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제 오늘은 기본적으로 픽셀이 설치되었다고 전제하고, 또 그 픽셀을 기반으로 맞춤 타겟도 일정 정도는 좀 만들어져 있다고, 혹은 또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이제 어떤 광고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타겟팅을 하고, 또 어떻게 실제 그 타겟이 정확했는지 테스트를 하면서 그 실제의 전환 효과까지 발생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추적하는 이제 그 실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심화반이고요. 가장 그 고급으로 들어가면은 사실 이제 페이스북은 이제 A/B 테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설정했던 광고들이 어떤 게 더 효과가 좋은지를 가려내고 그거에 이제 집중을 하고 예산을 좀 더 투입을 하는 그런 구조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거기까지 가는 거는 이제 조금 더 여러분이 훈련을 하시면서 실전에서 이제 키워 나가는 그런 실력으로 좀 배양을 하시고, 오늘은 일단 광고를 이러이러한 종류들이 있으니 이러이러한 것들을 한번 세팅을 해보자. 또 어떤 경우에 어떤 목적으로 어떤 광고를 쓰는 게 가장 타당하고 효과적인지,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중심으로 함께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심화편으로 넘어갑니다. 크게 컨텐츠는 5챕터 정도 준비했어요. 일단 페이스북 광고, 다른 일반 그 네이버 광고나 혹은 또 구글도 리마케팅 광고를 하는데요. 그런 광고들과 어떻게 다르냐, 요거에 대한 개론적인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건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한다고 했을 때 그 광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가, 목표 설정이라고 그래요. 캠페인 목표 설정이라고 그러는데, 이 목표가 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광고를 선택하는 게 더 효과적일지가 다 달라지고, 페이스북에서 그 권장하는 그 광고의 종류, 기법, 그다음에 뭐 비딩이랄까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입찰을 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간만에 함께 좀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페이스북의 어떤 광고 효과를 일으키기 위해서 제일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요소가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타겟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쉽게 말하면 누구를 대상으로 뿌려야만 내 광고가 허비되지 않고 혹은 불필요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스팸으로 낭비되지 않고 정확하게 전달될 것인가. 타겟팅의 적확성을 찾는 게 첫 번째 요소고요. 또 하나의 요소는 그 타겟한테 어떤 요소에 어떤 소재의 광고를 뿌려줘야지 좀 더 많이 눈에 띄면서 클릭을 유인할 수 있을까. 결국 이제 광고 소재,
보통 이제 그 전문 용어로는 크리에이티브라고 그러는데 그 크리에이티브의 문제를 이제 확보하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그 두 가지 요소 말고 하나를 더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 어떤 지면에다가 광고를 노출시킬 것인가. 이게 예전에는 이런 고민을 크게 하지 않았어도 됐어요. 왜 그랬냐면 페이스북의 그 광고 지면이 그 뉴스피드로 좀 제한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바일 뉴스피드, 그 다음에 PC 화면. 조금 더 나간다고 해봐야 그 기본 화면의 오른쪽 사이드, 오른쪽 우측 사이드 정도. 그 정도 외에는 굳이 노출되는 영역이 없었기 때문에 이 노출 위치를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점차적으로 그 인스타그램 쪽으로 영역이 확장이 됐고 또 더 나가서 요새는 이제 그 앱이라고 그래가지고 저 사람들이 쓰는 게임이나 뭐 유틸리티 앱들 이런 데에다가 페이스북 광고를 추가로 뿌리게 됩니다. 이걸 오디언스 네트워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페이스북 피드, 그러니까 뉴스 피드 외에도 그 추가적인 인벤토리라고 그러죠. 광고 노출 지면이 생겨나면서 어느 지면에다 노출을 해야지 우리 광고가 더 효과적인지에 대한 고민이 하나 추가가 된 거예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요, 그게 인스턴트 아티클이라는 또 하나의 광고 지면이 생겼어요. 이게 작년 4월, 그때부터 이제 좀 본격적으로 좀 대중화됐는데, 쉽게 얘기하면 내가 만약 어떤 그 인터넷 뉴스 매체 같은 걸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그 매체에 올렸던 글들을 페이스북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요. 그래가지고 페이스북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페이스북에서 자체 뉴스를 소비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동아일보나 조선일보 같은 게 자기들 그 디지털 사이트가 있잖아요. 웹사이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올렸던 글 중에서 상당히 어떤 그 사람들한테 그 팔릴 것 같은 그런 기사들만 추려서 페이스북 쪽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럼 페이스북에서 이 구독을 하는 사람들은 인스턴트 아티클, 그러니까 뭐 즉석 기사 뭐 이런 거죠. 이런 인스턴트 아티클이라는 어떤 영역을 통해서 페이스북에서 뉴스를 보게 돼요. 그러면 그 뉴스 사이 간에다가 광고를 노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사에다가 광고를 노출시키는 거죠. 그러면 요 매체의 컨텐츠는 누가 제공을 한 거예요? 예, 보이는 건 페이스북에서 보였지만 실제 이 콘텐츠의 제공자는 그 언론사나 매체가 되는 거예요. 만약 그 파워블로그가 자기 블로그를 주기적으로 발행한다 그러면 그 파워블로그의 블로그가 콘텐츠의 그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콘텐츠가 좋아서 사람들이 읽게 되는 곳이므로 거기에 노출되는 광고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쉐어를 해줘요. 페이스북이 지금은 언론사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굉장히 파격적으로 좀 쉐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통상 보통 이런 광고비는 아주 찔끔찔끔 나눠주는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초창기에 이 언론사들이 이쪽에 유입을 하기 위해서 거의 70% 이상을 언론사 몫으로 떼줘버리는 지금 그런 파격적인 정책을 실시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인스턴트 아티클이라는 또 하나의 광고 노출 영역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페이스북 광고를 하나 이제 세팅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뉴스피드에 올리시겠습니까? 인스타그램 쓰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요? 오디언스 네트워크 체크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이제 인스턴트 아티클도 노출하시겠습니까? 무려 이제 4가지 내지 5가지를 물어봐요. 내 광고가 어떤 영역에 노출될 때 더 효과적인지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노출 지면에 대한 부분도 이제 고민해야 될 타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만큼 그 효과가 나는지 안 나는지에 대한 그 충분한 사전 테스트를 하고 어느 한 군데에다가 예산을 좀 좀 집중을 한다고 그럴까요? 제가 조금 더 쉬운 편으로 몰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하시고 이 광고 대상의 타겟을 어떻게 설정하고 그 다음에 광고 소재는 어떻게 만들며 더 나아가서 노출 위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도 함께 이제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광고를 테스트해 보면서 이제 이걸 한번 만들어 보면서 실전에서 배워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오늘 아마 여기까지 못 나갈 거예요. 일단 오늘은 아마 한 두 챕터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음 시간에 나머지를 좀 갈 것 같은데. 자, 광고를 내가 냈을 때 이게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도달수가 많이 찍히면 무조건 광고가 효율이 좋았던 걸로 생각들 하세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 인지도를 확보할 목적으로 굳이 우리 사이트, 우리 쇼핑몰에 안 들어와도 좋아.
클릭 안 일어나도 상관없어. 그냥 우리 쇼핑몰이 있다는 거를 사람들이 이름만이라도 알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런 목표였다면, 예, 도달수만 높여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어요. 그렇지만 한 번이라도 방문을 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면 그땐 얘기가 다르죠. 클릭 수가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방문 유입 클릭이 발생해야 되고, 그럴 때는 클릭률, 보통 우리가 이제 CTR이라는 그 측정 지표를 씁니다. CTR이 실제로 나와줘야 되는 거고요. 더 나가서 만약 이제 단순히 우리 사이트에 들어오는 것만으로는 난 만족할 수 없어. 물건이 팔려야 돼. 혹은 우리 회원가입을 해야 돼. 우리 상담 접수가 일어나야 돼. 라고 그걸 목표로 한 광고였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전환까지가 일어나야 돼요. 예. 그래서 어떤 광고가 몇 명에게 도달되고 거기서 몇 명이 클릭을 일으켜서 실제로 그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행동을 몇 명이 했는가까지를 추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철저하게 초기 테스트를 해보고 나서 이 광고를 쓸 건가 저 광고를 쓸 건가를 고르셔야 돼요. 그래서 페이스북 광고를 처음에 세팅하실 때 한 캠페인 목표에 한 세트를 만들고 그냥 하나의 광고만 달랑해가지고 이거에 잘 될까 못 될까를 갖다 고민하시는 거는 아주 초보적인 그런 거고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최소한 2개 이상의 타겟을 비교를 해보시든가 최소한 2개 이상의 광고를 함께 노출을 해가지고 어떤 게 더 나은 효과를 가지고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항상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광고 그 타겟팅 실력이나 이 튜닝 실력이 늘어나게 돼요. 단 한 번에 하나씩이라도 배워 나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환 효과를 어떻게 측정하고 어떻게 테스트하는지 이 여기를 좀 추가로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고를 만약 이제 집행을 하고 나면 그게 보고서라는 게 나옵니다. 리포트. 그래서 어떤 전체적으로 얼마를 들여서 어느 정도 효과가 났었는지, 어느 연령층에서 반응이 있었고, 또 어느 위치에서 실제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보고서로 꾸며가지고 내가 받아볼 수 있는데, 그 보고서를 어떻게 보고 분석할 건지, 여기까지 가셔야지 이제 페이스북 광고의 뭐 심화반이라고 하지만 조금 더 이제 그 고급 영역에서 여러분의 그 지식이나 실력을 좀 키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오늘은 크게 1챕터, 2챕터 중심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스북 맞춤 광고. 이게 도대체 일반적인 다른 광고랑 어떻게 다르냐? 특히 이제 여러분 제일 많이 관심 가지시는 게 네이버 광고랑 뭐가 다르냐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나라 광고 시장의 전체적인 현황입니다. 이게 작년 그 초에 그 조선비즈 쪽 기사인데요. 뭐 다른 건 크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크게 보면 우리 광고가 방송 광고, 인쇄 광고, 보통 신문 잡지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등장하는 게 디지털 광고, 온라인 광고들 얘기하는 거죠. 뭐 기타 나머지 이제 보면 뭐 5개 광고, 극장 광고, 뭐 지하철 광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있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금 총 광고비를 지금 합해 보면요. 이게 2014년부터 데이터인데 보시면 여기 총계로 보사 이게 지금 보시면 금액이 얼마예요? 이게 지금 아마 중간에 공이 하나 좀 더 붙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거의 한 10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0조 7천억, 10조 9천. 이게 되게 많아 보이죠? 근데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나라 지금 연간 뭐죠? 저기 국가 재정만 해도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데. 이 10조라는 게 그 상당히 많은 금액이 이게 광고 영역에서 이렇게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비하면 이렇게 사실 우리나라 광고 이 비가 그렇게 큰 시장은 아닙니다. 그나마 이 시장 중에서 보면 이 모바일 쪽이 성장하는 곡선을 보세요. 거의 지금 더블로 가다가 뭐 거의 한 30% 이상 고도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체 구성비도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쪽이. 그래서 모바일 광고의 그 현재 성장 추세를 좀 보시면서 어느 정도 이 온라인 광고가 모바일 쪽에 집중이 될 필요가 있는지 또 거기에 최적화시킬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감을 좀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요거에 2014년도에 그 한국 광고협회에서 나온 온라인 광고협회에서 나온 데이터거든요. 그 벌써 한 4년까지 안 됐냐? 3년 정도 지난 데이터인데 그 당시에 보면 전체 우리나라의 그 이런 온라인 광고 시장이 아까 그 전체 10조 정도의 그 규모 중에서 한 3조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크게 보면 온라인 광고는 디스플레이 광고하고 그 서치 광고로 나눠져요. 서치 광고가 대표적으로 네이버나 구글의 검색 광고고요.
디스플레이 광고가 대표적으로 이제 뭐 일반 배너 광고들 있죠. 예. 예, 그런 광고들 보면 전체적으로 서치 광고가 1조 4천억, 예, 디스플레이가 6천억. 그래서 여기에 한 2조 정도를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모바일이 그 위의 영역 한 8천억 정도를 형성했던 시절이 2014년. 그게 어떻게 바뀌냐면 지금 이 정도 성장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15년, 16년, 17년 예상까지 이렇게 가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모바일, 인터넷은 거의 이제 그 정점에 와서 약간 좀 축소되는 지금 분위기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쪽이 상대적으로 꾸준히 지금 성장을 하고 있죠. 자, 서치헤드, 검색 광고 조금씩 그 성장은 여전히 하고 있지만 조금 이제 성장률은 떨어지고 있고요. 반면에 디스플레이 헤드도 멈추지 않고 좀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체적인 시장 내에서 서치 헤드하고 디스플레이 헤드, 특히 이제 페이스북 광고는 이 디스플레이 쪽에 속합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구글의 그 모바일 앱들에서 뜨는 그 애드모비라고 그러죠. 예, 그 모바일에서 뜨는 그 구글 광고들하고 유튜브에서 이렇게 나오는 배너들, 이것도 다 그 디스플레이 광고거든요. 예,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 광고 시장과 서치 시장의 그 차이를 좀 보시고요. 이 서치 시장은 우리나라는 거의 네이버가 거의 70% 정도를 독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쪽 영역이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모바일 광고의 비중은 이렇게 지금 커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불과 2011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처음 그 스마트폰이 나오던 게 2010년 말부터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모바일 광고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불과 한 5년, 6년 만에 지금 전체 온라인 광고 비중에 몇 프로까지 지금 올라갔습니까? 거의 한 35% 내지 40% 육박하는 정도를 지금 모바일 쪽이 좀 장악을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빠른 지금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쓰는 광고비의 최소한 30% 이상 40%는 기본적으로 모바일 광고 쪽을 염두에 두고 집행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남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는 그쪽에 시장이 있고 그쪽에 고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보는 광고를 소비하는 소비자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쓰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모바일을 그렇게 성장하는 게 한 원동력 뭘까요? 우리가 쓰는 SNS, SNS를 뭘로 써요, 요새? 밴드라든지 카카오 스토리. 결국은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은 뭘로 봐요, 우리가? 스마트폰에 인터넷 그 도구 불러가지고 막 따따따 쳐가면서 검색하시는 분 계세요? 안 그러죠. 대부분 뭘로 하는 앱으로 보잖아요. 자, 그래서 이 인터넷 매체, 온라인 매체가 크게 지금 3분할 된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전통적으로 PC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따따따 쳐가지고 이게 검색하고 키보드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 영역이 있죠. 이게 PC 웹, 이쪽 사이트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모바일 스마트폰에서 이런 인터넷 온라인 활동들을 더 많이 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모바일 쪽에서는 거의 앱을 이용하는 그런 경향들이 훨씬 커집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내가 어떤 그 광고를 노출하려면 그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유저가 하루 종일 쓰고 있는 어떤 앱 중에 일부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 사람들한테 내 광고를 노출시키는 방법은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보면 실제로 이제 네이버의 그 검색 도구 있죠. 검색어 도구 같은 거 이게 실제로 해보시면 동일한 키워드를 넣어도 PC 쪽에서 검색되는 비율하고 모바일 쪽에 검색되는 비율이 이제는 모바일 쪽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어요. 거의 더블 이상 많아지는 경우도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예전 같으면 뭐 7대 3 이러던 게 이제는 어떻게 해요? 3대 7 막 이렇게 역전이 되기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자, 여기 모바일에서도 외부를 우리가 보게 되죠. 뭐 카톡으로 링크를 받았다든가 뭐 메시지로 어떤 그 여러분 링크를 눌렀을 때 어디로 연결돼요? 그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브라우저를 펼쳐가지고 인터넷으로 보여주죠. 그런 부분이 모바일 웹사이트에 일부 형성을 하죠. 근데 아직은 전체적으로 그 이용자 숫자 면에서 혹은 이용 시간 면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 영역, 모바일 스마트폰에서 벌어지는 이 앱 소비 영역이 전체 온라인 이 소비 시장의 거의 절반 이상을 지금 차지하는 형태로 좀 넘어가고 있어요. 이게 주력입니다. 그래서 이 모바일 앱에서 우리 아이템이
노출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템을 노출시킬 수 있는 앱이 도대체 뭐냐? 이거 한번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지금 보시면 월간 기준으로 순위 2,900만 정도가 지금 쓴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이 카톡. 마찬가지로 거의 그 정도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가 예, 꽤 세죠. 예, 동영상 소비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네이버가 지금 거의 맞먹고 있죠. 그러니까 PC만 하더라도 네이버가 부동의 1위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모바일 앱 쪽으로 넘으면서 4위로 떨어진 상태죠. 유튜브랑 맞먹는 정도 수준이고요. 이게 지금 작년도 7월 기준인데 크게 변동이 없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모바일 활동 그 이용자들이 거의 한 재작년 이래로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어거지로 더 늘리거나 이 점유율을 바꾸는 게 매우 힘들어요, 지금은. 자, 그리고 이제 구글이, 예. 이게 스마트폰이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 이제 갤럭시를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게 다 구글 폰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바일에서는 구글 사용자도 예, 상당합니다. 검색 점유율 면에서 아직 네이버를 못 이기고 있지만, 단순히 이렇게 웹을 갖다 검색하는 도구로서, 인터넷으로 들어가는 도구로서 구글 무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 모바일 쪽에서는 특히. 자, 이거 빼고 나면 이제 나머지가 SNS 삼총사예요. 밴드, 카스, 페이스북. 사용자는 밴드가 더 많아 보이고요. 예, 카스, 그 다음에 페이스북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중요한 건 실제로 밴드하고 카스를 합한 숫자, 이분들이 쓰는 숫자가 아니라 이 숫자에 곱하기 사용 시간을 곱한 전체 시장 점유율은 예, 카스하고 밴드를 합해도 미안하지만 지금 페이스북의 절반 수준밖에 안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영역입니다. 자, 보세요.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이제 안드로이드 폰을 많이 쓰니까 안드로이드 폰 한 2만 대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작년 초에 분석을 해본 그 모비인사이트 자료인데요. 보시면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카스 사용자가 이제 워낙 그 인구상으로는 많아 보이는 거예요. 이건 아이폰이나 이건 다 뺀 거니까 그건 감안하시고, 예, 카카오 스토리 사용자, 빨간색이 여자, 그 다음에 약간 그 블루로 돼 보이는 게 남자. 성비라고 보세요. 요거는 예, 성비. 그래서 카스, 대비 페이스북, 그 다음에 밴드, 이 삼총사인데 지금은 아마 이 밴드가 더 사용 숫자상으로 더 많을 거예요. 네이버가 작년, 재작년에 워낙 그 이 밴드, 빅밴드 같은 걸 만들면서 이 육성하는 정책을 폈었기 때문에 사용자는 거의 아마 지금 카스랑 맞먹는 수준이거나 더 상회하는 수준인 걸로 알고 있고요. 페이스북은 상대적으로 한 1,000만 정도? 1,000만. 월 한 1,700만 내지 1,800만에서 지금 거의 이제 정점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제 보시면 이 두 개의 사용 시간에 비해서 페이스북 사용 시간이 거의 더블이 많습니다. 여전히. 자, 이 삼총사 외에도 조금 신경 써서 봐야 되는 거는 인스타그램, 그 다음에 카페 두 군데, 네이버 카페하고 다음 카페. 나머지 트위터부터는 미안하지만 이게 수치 퍼센트를 다 해봐야 10%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미 6대 매체, SNS 삼총사와 예, 네이버 다음 카페,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요 6가지 매체가 우리나라 앱에 사실상 90% 이상을 장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놓치더라도 적어도 이 6개의 매체 속에서 우리가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카스가 이렇게 많다고, 밴드가 이렇게 많다고 여기에다 몰빵하면 될까요? 얘기는 다르죠. 자, 각각의 매체는 다 특성이 달라요. 그 특장점이 다르고 주로 쓰는 그 채널을 사용하는 그 층들이 또 다릅니다. 성별이 다를 수도 있고 연령대가 다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걸 꼭 염두에 두시고 만약 우리 아이템을 내가 어딘가에 노출을 하고 광고를 하고 싶은데 어떤 매체가 더 좋은지라고 할 때는 실제로 그 잠재 고객이 될 법한 사람들이 어느 매체에서 놀고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가끔가다 이렇게 제가 교육하다 보면 교수님 우리는 돈이 이거밖에 없는데 광고비 이거밖에 못 되는데 네이버 광고를 하면 좋아요? 페이스북 광고를 하면 좋아요? 혹은 네이버를 해야 돼요? 블로그를 해야 돼요? 페이스북에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뭐죠? 양자택일식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제가 답변하겠어요? 글쎄요. 어떤 아이템을 갖고 장사하시는데요? 또 그 장사를 할 때 그 상품의 주 고객이 어느 층이신데요? 이렇게 다시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왜? 그 주 고객이 어디서 놀고 어떤 부분을 관심이 있어 하는지를 알아야지 예, 페이스북에다 해야 될지 카스에다 해야 될지 혹은
뭐 여기 다음 카페에다 하는 게 좋을지 네이버 카페 하는 게 좋을지 그게 구분이 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빨간색이 여자, 예. 하늘색으로 보이는 게 남자예요. 보시면 실행 횟수. 자, 앱을 통해서 사람들이 지금 노는 이 시간이 우리나라 사람들 중 평균적으로 20대, 30대를 기반으로 보면 지금 스마트폰으로 하루를 보내는 시간이 거의 3시간에서 4시간입니다. 그 중에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SNS 삼총사랑 여기 카페 몇 개인데 이쪽이 전체의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와중에 이 각각의 채널들이 갖는 특성들입니다. 카스는 하루 지금 실행 횟수가 한 7.2회 정도의 평균. 예. 반면에 밴드가 좀 더 높고요. 페이스북은 그거에 거의 더블이 넘습니다. 15.4회. 근데 횟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사용 시간도 훨씬 길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다 합해봐야 이거의 절반밖에 안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보시면 카스 30대, 40대, 50대 거의 균일하게 쓰죠. 남녀 성비도 큰 차이 없습니다. 굉장히 그 30대 이상의 연령에 대해서는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역이란 뜻이에요. 밴드 40대가 의외로 많아요. 예. 그 다음에 50대도 상당히 하고요. 예. 40대를 중심으로 30대, 50대가 남녀 성비 큰 편차 없이 이렇게 사용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약간 그 상위 연령층을 상대로 하는 어떤 아이템이 있거나 그런 경우라면 예, 적절하게 좀 사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매체란 얘기죠. 반면에 페이스북 20대 압도적이에요. 그리고 예,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이 씁니다. 우리나라 특성이에요. 외국만 하더라도 이 페이스북 사용자가 거의 남녀 성비가 비슷하거나 어떤 경우는 여자들이 좀 많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이게 활동성이 좀 강한 쪽이 페이스북을 더 많이 씁니다. 중요한 거는 요거의 어떤 이제 그 트렌드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싸이월드의 그 역사를 꼭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작년에 그 싸이월드가 최고 전성기를 이루었을 때 우리나라 계정 무려 2,700만 개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제활동 인구가 2,500만이었다는 걸 전제하면 경제활동 이상의 이 계정을 갖고 보유했던 그런 그 SNS의 효시였는데 결국은 지금은 존재 가치가 거의 없어져 버렸죠. 왜 그랬을까요? 시작은 거의 똑같이 했어요. 구글이나 페이스북하고. 폐쇄성이라는 게 이제 어떤 폐쇄성이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일촌으로 시작했잖아요, 원래. 예, 일촌들 간에 자기들이 살아가는 어떤 일상의 사진이나 서로 소식들 이걸 나누는 어떤 그런 공간을 시작을 했었는데 이게 점점 친구 관계들이 늘어나면서 그 사람들이 좀 더 이 우리끼리 공간을 요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들한테 보여지지 않도록 하는 어떤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미니 홈피라는 걸 만들면서 각자가 이제 그 자기 홈 쪽에서 노는 이제 그런 쪽으로 그 재미적인 요소를 좀 부과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걸로 이제 돈벌이를 좀 하려고 도토리를 만들었었죠. 예. 그러니까 되게 그냥 그 주 사용자가 뭐 10대, 20대 이쪽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쪽의 니즈에 맞춰가지고 되게 좀 쉽게 쓰고 쉽게 노는 그런 공간이 돼버렸는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이 자꾸 성장한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도토리를 쓰는 그 기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았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사회 진출을 하고 또 새로운 직장인이 돼버리고 하면서 그 변화되는 니즈를 사실 못 따라간 부분이 있다고 봐야 돼요. 결국은 앞으로 이 30대, 40대, 50대가 쓰는 요 채널들은요, 미안하지만 이분들이 나이를 들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요 후속 단위 10대, 20대가 쓰지 않는 툴들은요, 어떻게 보면 그 자연 수명에 의해서 소멸해 갑니다. 이걸 키우지 못하면 이쪽 업체들이. 이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작 지금 20대, 20대는 카스도 안 쓰고 밴드도 안 써요. 여기서 그냥 몰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만약 우리 아이템을 단순히 뭐 3년, 5년에서 끝장을 볼 게 아니라면 최소한 10년 이상을 내다보고 키울 거라면 미래의 고객이 될 수 있는 쪽에 상당 부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인스타그램 마찬가지죠. 20대, 30대. 불과 1, 2년 전만 하더라도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주로 그 여초였어요. 그 뭐 뷰티나 패션, 그다음에 뭐 먹스타그램 뭐 이런 쪽으로 먹거리 좋아하고 뭐
이런 거 화장품 좋아하고 이랬던 여자친구들이 주로 쓴다는 게 이제 그 대세의 판단이었는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지금 거의 20대를 중심으로 10대, 30대까지 남녀 구분 없이 거의 써요. 이게 이제 새로운 어떤 그 관심사 기반의 새로운 SNS로 그 사진과 동영상을 중심으로 지금 새로 뜨는 서비스란 얘기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이 3, 4, 50대에서는 그닥 주목을 못 받지만 10대, 20대가 앞으로 성장한다면 이쪽 서비스는 잘하는 서비스인 거죠. 자, 반면 아직까지 그 위상을 무시만 할 수는 없는 두 군데. 50대 아저씨들이 놀고 있는 다음 카페와 30대, 40대 우리 맘스, 엄니들이 놀고 있는 맘스 카페. 이쪽은 아직도 막강합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좀 고민을 해보면 사람들은 그 익숙한 걸로부터 쉽게 탈피하기 힘들어해요. 50대 아저씨들은요, 제가 이제 거의 이제 50대 중반으로 이제 가고 있는 나이인데, 예전에 그 처음 인터넷 하던 시절에 제일 먼저 만들어졌던 동기동창 카페, 다음 카페 익숙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쪽이 모바일로 넘어가도 예전에 만들어놨던 그 친구들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쉽게 안 떠나는 거죠. 이 30, 40대 이 아줌마들은요, 거의 우리나라가 소위 말하는 인터넷 붐이 일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이제 이 카페 활동을 시작했던 분들이에요. 블로그와 더불어서 함께 성장했던 이 세대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게 그 뭐 직장에서 일을 하기보다는 집이나 이런 데서 그 PC 기반으로 많이 이렇게 모니터를 보고 정보를 검색하는 그런 쪽 패턴들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이쪽은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지금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유아용품이라든가 혹은 어린이 교육용품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어머니들한테 접근해야 되는 그런 아이템을 만약 여러분이 취급하신다면 여전히 이 네이버 카페 쪽에 대한 노출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SNS 쪽으로 좀 더 변화해 나가는 추세는 여전히 있을 거예요. 근데 당분간은 이런 추세라는 게 유지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어떤 채널을 내가 좀 더 효과적으로 쓰는 데 도움이 될까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